혹시 여러분도 이러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별것 아닌 일에도 유독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주변에 있어서 조마조마하셨던 경험 말입니다. 아침에 신문 위치가 조금 달라졌다고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따지는 남편. 장을 보러 갔다가 원하는 상품이 없다며 직원에게 큰 소리치는 아내. 손자가 밥 한 숟가락 흘렸다고 며느리 탓부터 하는 시어머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또 시작이구나 하며 한숨부터 나오게 됩니다. 과연 이렇게 사소한 일에도 화부터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는 한 번쯤 이런 의문을 품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늘 같은 패턴으로 화를 내는 사람. 정말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분노 뒤에 숨어 있는 진짜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쉽게 화를 낼까? 라는 질문에 한층 깊이 있게 다가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어쩌면 조금은 불쌍하다고 느끼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자신도 때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았나 돌아보게 되실 겁니다. 옛 철학자 퇴계 이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남의 마음도 다스릴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 세상에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동네 어른들께서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며 인내를 가르치셨는데 이제는 그런 여유마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세상이 빨라졌고 경쟁이 치열해졌으며 무엇보다 마음 둘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일에도 마음의 방아쇠가 당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랐던 시절을 생각해 봅시다. 그때는 동네 사람들이 서로 아끼고 돌보며 살았습니다. 누군가 화를 내면 뭔 일 있나, 차 한잔하자며 마음을 달래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누구도 내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고 나 또한 남의 마음을 헤아릴 여유가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지만 동시에 외로운 존재라고 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 외로움이 더욱 깊어집니다. 자녀들은 제 살 길로 떠나고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지고 부모님은 연로해지시고 그런 상황에서 사소한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웃 아주머니에게 큰 소리를 내셨습니다. 앞으로는 그 개 목줄 좀 단단히 매시오. 애들이 무서워하지 않소. 분위기는 급냉되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실 그 강아지는 손바닥만 한 크기의 말티즈였는데도 말입니다. 하지만 그 할아버지는 사실 동네에서 유명한 욱쟁이였습니다. 주차 자리에도 민감하고 쓰레기 봉투 색깔이 달라도 분노가 폭발합니다. 아이들이 복도에서 조금만 뛰어도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며 불같이 화를 내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할아버지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분이 원래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 하며 안타까워하더군요. 알고 보니 그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대기업 임원을 지내셨던 분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돌아갔고 말 한마디면 부하 직원들이 척척 알아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달라진 것은 모든 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녀들은 바빠서 안부 전화도 뜸하고 며느리는 자기 방식대로 살림을 꾸려가고 심지어 동네 상점에서도 할아버지, 이제 그런 것은 안 됩니다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조금만 알게 된 사람들은 금방 눈치를 챕니다. 그 화는 그냥 화가 아닙니다.
사소한 일도 자기 존재를 흔드는 위협으로 느끼는 마음의 경보음입니다.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 같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불안해서 결국 분노로 감정을 뿜어버립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회사에서 한 번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참고 또 참으며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야 내 말 좀 들어달라고 소리치시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길을 잘못 들어서 놓쳤다고 아내를 탓하고 어떤 날은 모임에서 농담 한마디에 혼자 토라지기도 합니다. 감정 조절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바로 인정 욕구와 통제 욕구가 유독 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무시하거나 자신이 예상한 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으면 견디기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사실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는 늘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무시당하는 것은 아닐까? 내 말이 먹히지 않는 것은 아닐까?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은 아닐까? 그런데 혹시 그 욱쟁이가 바로 여러분은 아니신가요? 거울을 보듯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사소한 일로 가족에게 짜증을 낸 적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마트에서 직원에게 좀 퉁명스럽게 말한 적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이런 상황은 어떠십니까? 자녀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요즘 애들은 부모를 뭘로 보는 거야 하며 속상해하거나 병원에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나이 들었다고 무시하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하며 불쾌해하신 적 말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 안에는 작은 욱쟁이가 숨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 동네 정육점 사장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평소에는 늘 인자하신데 한 번은 삼겹살 썬 두께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고 직원에게 고기를 이따위로 썰 거면 집에서 쉬어라 하시며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직원이 울먹이자 옆에 있던 단골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무슨 일 있으셨나요? 기분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 그 말에 사장님이 순간 멍해지더니 네, 아침에 아들과 싸워서 기분이 좀 그랬습니다. 하며 시무룩해졌습니다. 이후 사장님은 직원에게 사과하고 아주머니께는 덕분에 정신을 차렸네요 라며 고마워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아들에게 먼저 연락해서 화해하셨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사장님은 고기 때문에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아들과의 갈등 때문에 화를 낸 것입니다. 그 감정이 전이된 것입니다.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우리 동네 슈퍼 사장님은 평소 매우 친절하신 분인데 어느 날 계산대에서 할머니 한 분이 동전을 하나씩 꺼내시는 것을 보고 어휴, 이렇게 하시면 뒤에 손님들이 기다리잖아요. 라며 짜증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사장님, 혹시 어디 아프신가요? 얼굴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 라고 물으시니까 사장님이 죄송합니다. 요즘 매출이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가 좀 하며 솔직하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러자 그 할머니가 그럼 오늘은 내가 2배로 사가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웃으시는 것입니다. 순간 사장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화의 진짜 원인을 찾아보면 대부분 현재 상황과는 다른 곳에서 출발한 감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는 그 분노의 화살은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날아온 감정의 조각들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 건강에 대한 불안, 경제적 걱정, 자녀들과의 소통 부족, 배우자와의 갈등.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작은 계기만 있으면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잘 내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진짜로 화를 내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교통체증에 화를 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늦은 승진에 대한 좌절감일 수도 있습니다. 며느리 음식 솜씨를 트집 잡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자리를 잃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대가 되면 더욱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버텼지만 나이가 들수록 현실적인 제약들이 늘어납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새로운 기술도 따라가기 어렵고 사회적 위치도 점점 밀려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나마 남은 것마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답답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전이라고 합니다. 상대는 지금 상황이 아닌 그보다 오래된 상처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을 생각해 봅시다. 6.25 전쟁의 가난과 혼란, 산업화 시대의 치열한 경쟁, 외환위기 때의 불안. 그런 시대를 견뎌내느라 자신의 감정을 돌볼 여유가 없었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는 생존이 우선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급해서 내 마음이 아픈지, 외로운지, 화가 나는지 돌아볼 틈이 없었습니다. 그저 가족을 위해, 미래를 위해 참고 또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나니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들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압력 솥에 김이 새는 것처럼 말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인간은 의미를 찾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젊을 때는 가족 부양, 사회적 성공 등 명확한 목표가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런 목표들이 하나둘 사라지거나 달성되고 나면 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작은 일에도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은 사실 나는 아직 존재한다. 나의 의견도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몸부림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를 잘 내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런 사람에게 진정하십시오라는 말은 기름을 붓는 꼴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진정이 아니라 인정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혹시 무슨 일 있으셨나요? 제가 뭔가 기분 상하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상대를 공격의 대상에서 이해의 대상으로 바꾸는 순간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에서 일하는 직원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와서 쓰레기 수거를 왜 이렇게 늦게 하느냐며 크게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직원분이 할머니,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으시나 봅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화를 내지 않으시는데 라고 물으니까 할머니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더랍니다. 알고 보니 그날 아침에 손자가 군대에 입대해서 마음이 너무 아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어디에 표현할 곳이 없어서 쓰레기 문제로 화를 내신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그 할머니가 관리소에 오시면 손자 소식은 어떠십니까? 라고 먼저 물어보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할머니도 활짝 웃으시면서 손자 자랑을 하신답니다. 이처럼 화를 내는 사람의 진짜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갈등은 줄어들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도 감정의 경계선을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화를 내는 것은 알겠지만 저는 이 방식이 불편합니다. 이렇게 내 감정도 중요하다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받아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는 하되 내 마음도 지켜야 합니다. 무작정 참는 것도 맞대응하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되
내 감정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숙함입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을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내면에는 아직 다치고 아픈 어린아이가 숨어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는 인정받고 싶어 하고, 사랑받고 싶어 하고, 자신의 존재가 소중하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다만 그 방법을 잘못 알고 있을 뿐입니다. 마치 아이가 관심을 받고 싶어서 일부러 말썽을 피우는 것처럼 어른들도 때로는 화를 내는 것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비판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아, 이 사람이 지금 많이 힘들구나. 이 사람도 인정받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불쌍하게 여겨버리고 내 마음에는 평화를 찾는 게 좋습니다. 그 사람의 화는 늘 화를 향한 외침이 아니라 사실은 이해받고 싶은 도움 요청일지도 모릅니다. 나를 봐달라. 내 말을 들어달라. 나도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해달라. 그런 간절함이 서툰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이 화라는 감정인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십시오. 그들이 자신을 다스릴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우리 감정을 지키며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면 됩니다. 때로는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으신가 봅니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죠라고 말하는 것도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사소한 일로 화를 낸다면, 여보, 뭔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나요?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자녀가 짜증을 낸다면, 너 요즘 뭔가 힘든 일 있지? 엄마 아빠에게 말해봐라고 다가가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화를 낼 때도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왜 화가 나는 걸까? 정말 이 상황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습관을 기르면 남을 이해하는 것도 더 쉬워집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화가 많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 혹은 여러분만의 대처법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 자신이 요즘 화를 자주 내신다면 그것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화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따뜻한 클릭 하나가 이 채널을 더 오래, 더 진심으로 지켜낼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고 평안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